안녕하세요. 최바이 손해사정사입니다. 오늘은 십자인대 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무릎의 중요 인대 중 하나인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때 호유장애 평가와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십자인대 파일이 되었다면 실손의료비, 입원 일당, 수술비 등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. 이외에도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추가 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무릎 십자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무릎에는 총 4개의 인대가 있습니다. 전방 십자인대, 후방 십자인대, 내측 측부인대, 외측 측부인데요. 이 중에서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의 앞뒤를 연결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인대들은 무릎이 좌우나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 무릎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걷거나 움직일 때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십자인대 손상은 주로 격렬한 운동 중에 발생하는데요. 축구, 농구 같은 스포츠에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착지하는 동작으로 인해 쉽게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, 이런 상황에서 무릎이 강한 힘에 의해 뒤틀거리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가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심한 통증과 부종이 동반됩니다. 특히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나 불안정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초래하실 수 있습니다.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요, 단순히 수술로 끝난 게 아니고요, 후유장애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. 보통 사고나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무릎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꼭 180일 이후라고 고정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치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, 그리고 수술 후 초기에는 인대가 좀 타이트하게 봉합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늙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하면 인대 재건수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트하게 봉합된 부분이 늘거나 늘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후유장애 진단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 표는 후유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설명한 건데요. 십자인대와 같은 관절의 손상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, 10, 5 장애율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관절 동열 측정 방법으로는요, 스트레스비 검사, TK2000, 테로스 등의 장비가 사용되는데요. 관절 동요이 등에 따라 약간의 장애, 뚜렷한 장애, 심한 장애로 나뉩니다. 그 약간의 장애는 장애율 5%로 스트레스 X선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나타날 때 판정이 되는 거고요. 뚜렷한 장애는 장애율 10%로 스트레스 S성상 10mm 이상 동요 관절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한 장애는 장애율 20%로 스트레스 X선상 15mm 이상 동요 관절이 나타날 때 해당이 됩니다. 실제로 이렇게 측정한 이미지인데요. 무릎 관절 외부에서 지정된 힘을 가해가지고 동요 정도를 확인하는 스트레스비 검사를 위한 장비 중 하나로입니다. 건측과 환측을 비교한 사진인데요. 이렇게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는 것은 관절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십자인대 등 관절 여부 손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관절의 동호 여부나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방법은 관절 동요 검사의 일환으로 정확한 후유장애 진단을 위해 필수의 과정입니다. 다음으로는
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넘어진 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우선 방문하였고요. 주 증상은 왼쪽 무릎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통증은 있지만 구부릴 수 없다는 환자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요. 이를 종합해보면 엑스레이를 통해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환자가 겪는 통증의 원인이 뼈보다는 인대나 연부 조직 손상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RI나 스트레스 뷰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단서 내용인데요. 이 진단서에서는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외측 반달 연골에 손상이 되었으며 경골 상단에도 외과 골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환자는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관절의 안정성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. 수술 후 8주간 회복 및 치료 계획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효의장애 진단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 후에도 관절의 동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건측과 비교를 통해 12mm 이상의 동요가 나타난다는 점은 관절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. 이는 휴의장애 12mm 동요는요, 10%의 장애 지급률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10%로 인정이 되었고요. 너무 짧은 내용도 있었지만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무릎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릎 관절 질환이 있다면 보험금이 일부 기여도 측정해서 삭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로 인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청구를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이번 시간은 십자인대 파열 시 장애 평가 방법 및 검사 방법 등 후유장애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